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봉떡빠입니다. 시중은행이 아주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문제가 가장 큰 블랙홀이었죠. 실제로 부동산 하락세가 급격하게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유동성 문제, 특히 단기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이만저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대출자에겐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개인 파산 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요. 저리로 대출을 풀로 땡겼던 분들에게는 그냥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동시에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만리장성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금리 장벽이 자고 일어나면 10m씩 그 높이를 쌓아가는 느낌. 아예 진입을 막고 있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이 버티고 있었던 터라 거의 한때 8%까지 갈 수도 있다던 고금리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융통이라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가장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완전한 전환점을 포인트로 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건 제일 대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체감도 역시 가장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달 3월 들어서 정말 달수에 깔맞춤을 한 것 마냥 3%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제적인 금리 인하 양상을 보였던 공공의 대출 지원에서 가장 화력을 세게 뿜어냈던 특례 보금자리론. 지난달 2월에 국고채 금리가 40bp를 넘게 올랐었습니다. 특히 국고채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죠. 재원 조달 시 비용이 가장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자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2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선 올라간 국고채 금리 대비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고심 끝에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게 더욱 호재가 된 건 이렇게 올랐던 5년물 국고채 금리가 이번 달 그러니까 3월 들어서 다시 40bp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은 동결 수준, 그리고 3월은 국고채 금리가 내렸으니 특례 보금자리론 4%대 금리는 더욱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었죠. 거의 3%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공공의 금리 방향 궤적이 시중은행, 특히 인터넷은행에서 3% 금리를 내놓고 있는 분위기여서 만약 특례 보금자리론이 3%대로 내려간다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주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고정금리를 픽스를 해놓고 출발을 하니까 변동금리의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어제 30일 날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최근 미국발, 유럽발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서 향후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정성을 고려 금리를 인하가 아닌 동결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4.2%에서 4.5% 금리가 3%대로 내려올 것 같다는 기대가 그냥 부서져 버린 거죠.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이 되면 오히려 요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공의 저렴한 금리 혜택의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요즘 시중은행이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대열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오후 2시에 우리은행이 20조짜리 상생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최근에 도미노식으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죠.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0.7%,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환, 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0.6%, 신용대출은 0.5%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개인 고객 15조, 소상공인 3조, 취약계층 1조 규모로 대략 20조 원의 통큰 규모의 3.3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대략 2,050억가량의 고객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금리 인하책을 내놓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봐야죠. 그 첫 번째 단추가 하나은행이었고요.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 주자가 KB,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0.3% 금리 인하, 전세자금대출도 0.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0.4%, 전세자금대출은 0.3% 인하하기로 했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이제 3%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크도 인하 추세에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최저 3.7% 정도, 그리고 K뱅크도 3.6% 정도의 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중은행이 이렇게 상생금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해 말까지 벌어들인 자연스러운 이자 수익이 44조 원 규모죠. 전년 대비 46%의 증가세였는데요.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고객 대비 대출 주체였던 은행이 최대의 수익률로 잭팟을 터뜨렸으니 이게 시장 자체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보따리를 풀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죠. 앞으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작년에 비해서 그리 고압적으로 나올 가능성 희박해 보입니다. 당장의 은행 파산 위기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그 진앙지로 지목됐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다 미국 연준이 떠안기는 부담 100배죠. 가장 우선순위가 퍼져나가는 불안 심리로 인해서 은행 유동성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절대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리 동결 과정을 공고히 하면서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면야 또다시 강경호조의 금리 인상 주장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금융시장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면하기 어려워서 2022년에 공격적인 스탠스는 결코 취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시중은행 변동금리, 고정금리 막론하고 계속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톱니바퀴 자체가 꽉 맞물려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이게 우회적인 분위기라는 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금리 쪽은 인하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심지어 신규 대출 조건도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내 집으로 가는 로드맵은 이렇게 대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은행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체감적인 금리를 체크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유리한 조건의 혜택은 무한대로 흡수를 하고 가야죠. 최근 청약 규제도 많이 풀려서 얼마든지 중급지, 상급지 가리지 않고 진입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젯밤 정말 큰 건이 터졌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은행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을 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틈새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국내에선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명암이 교차되는 분명한 시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